교과서 페이지 26페이지 4번. 여기 잘 봐야 돼. 여기가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있는데 이 극한을 어쨌든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네. 근데 이 근처에서 우리가 이 마이너스하고 이 플러스 이쪽으로 하는 게 좌극한이고 이게 우극한이거든? 좌극한일 때랑 우극한일 때랑 여기 안에 있는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이스를 좌극한과 우극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냥 이렇게 이 절대값을 무시한 채로 그냥 푼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가는 게 아니고 x가 3으로 가. 근데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근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좌극한으로 가는 3 마이너스가 되든 우극한으로 가든 3 플러스가 되든 상관없이 3에 엄청 가까운 3보다 살짝 작은 값이든 살짝 큰 값이든 여기 들어가면은 이거는 양수야. 그치? 그럼 이걸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이거는 상관없이 뭐 양수니까 x-2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선생님이 이거 왜 얘기했는지 이해되지? 네. 봐봐. 여기에서 x가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극한으로 가. x가 2 플러스 우극한으로 가. 그러면은 여기 부호를 한번 표시해보면 2보다 살짝 작은 애가 들어가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나오잖아? 근데 2보다 살짝 큰 게 들어가면 양수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알맹이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퉁쳐가지고 같이 한 번에 풀면은 틀리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어떨 때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푸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 근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별도로 생각했을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 이 마이너스 해가지고 절대값 2 x-2. 요거는 인수분해를 잘 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쓸게. 이렇게 하고 x-3. 자, 요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음수인 거를 확인했으니까 부호를 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바뀌어서 나와야 돼.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또 얘랑 뭔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듣잖아. 그러니까 그냥 x-2를 쓰고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게 낫다는 거지. 얘랑 약분할 거니까 어차피. x-2, x-3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입을 2를 하는 거지.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지. 1. 네. 좌극한은 1이 나온 거야. 네. 그 다음에 우극한은 지금 요렇게 해서 동일한 상태에서 살짝만 바꾸면 될 것 같아. 여기를 플러스 싹 바꾸고 여기 보호만. 그래서 2보다 살짝 큰 게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겠지. 네. 그러면 리밋 x가 2 플러스로 갈 때 얘는 그대로 나오는 아닌 알맹이가 양수니까 x-2, x-3. 그러면 똑같은 약분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서 얘는 없다는 거지.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돼. 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어때? 다르죠. 다르지. 다르니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써야지. 이렇게. 페이지 26페이지 5번. 여기에서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교재랑 교과서에 다 있어.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않는 이유를 그거에 맞춰서 얘기한 거잖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다? 그렇지. 좌극한은 왼쪽에서 그 값으로 아주 가까이 오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든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 지점으로 x는 1이라고 치면 x는 1에 요쪽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이 오는 거는 여기에 가려고 하는 건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면 일로 가는 거니까 만나지가 않잖아. 그러면 이제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함수값이 없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x는 1 이렇게 함수값이 비어 있더라도 이 1 근방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가까이 오는 게 여기를 향해서 돌진하려고 하는 거. 얘가 계속 가면은 접촉사고가 날다. 날 것 같다. 이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네. 이거는 안 하는 거고 이게 하는 거야. 네. 이해되니? 네. 자, 이 개념을 안 상태에서 이거를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은 우극한은 아니 좌극한부터 할까? 좌극한은 두 개 함수 중에서 어떤 걸 타고 왔을까? 밑에 x 플러스 a. 그래. 그러니까 정확한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쓰고 좌극한. fx인데 그 fx가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여기 써야 된다는 거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네. 그 다음에 우극한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1보다 큰 거는 여기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게 좌극한이고 이게 우극한이고 두 개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 여기다가 좌극한을 구하려면 그때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오면은 그게 값이 나오는 거거든. 네. 이렇게 하면은 2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3이 되는 거. 이 값이랑 이 값이 같게 하는 a 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네. a가 1이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원래 실전에서는 이렇게 확 식을 써가지고 하기보다 이게 오른쪽 함수 이게 왼쪽 함수거든?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에는 지금 함수를 매번 그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2x 플러스 a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는 거는 함수가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그 함수값은 아니더라도 왼쪽 오른쪽이 일단은 같은 대로 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계인 1을 이쪽에 넣었을 때랑 이쪽에 넣었을 때 결과값을 각각 쓰고 그게 같다 이렇게 쓰면 돼. 네. 1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왼쪽 함수에 대입한 거 쓰고 오른쪽 함수에 대입한 거 쓰고 그 값이 같다. 그러면 그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네. 이렇게 더 많이 푼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수직선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여기다가 메모를 하는 거지.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3인데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a인데 그 왼쪽 끝에 1에서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 얘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얘네가 같아야지 그 값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이제 바로 답을 a를 쓰면 되겠지. 이건 선생님이 이해하라고 쉽게 설명하려고 쓴 거고. 자, 페이지 26페이지 6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앞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정리됐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을 fx랑 gx에 따지는 게 아니고 기억은 이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 니은 이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 이렇게 따져야 돼. 근데 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2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할 때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f에서 f 이 마이너스일 때, 이 플러스일 때 그거를 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g일 때 조사를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는 거지. f의 좌극한하고 g의 좌극한, 그 다음에 f의 우극한하고 g의 우극한 각각. 그러면은 f부터 한번 해볼까?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극한은? 0. 그치, 여기. 이 근처에, 오른쪽 바로 근처에 점을 찍고 그 점에 가장 가까운 y값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극한값은 y의 극한값이야. 그 다음에 g 한번 읽어보자, g. 여기 2가 있어, x. 여기 있는 숫자를 읽으면 안 되고, 요 근처에서 왼쪽, 이렇게 끄는 다음에 이 끄는 거에 가까운 y값을 읽어야 돼. 2로 가는 좌극한. 1. 1, 그 다음에 우극한. 2. 2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로 가는 좌극한하고 2로 가는 우극한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 일단 좌극한 값들이 있고 우극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각각 더해가지고 하면 돼. 일단 2로 가는 좌극한에서 F하고 G를 더하는 거는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0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0 더하기 2.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야. x가 이거일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같지가 않지. 예.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해되고 있니? 예. 그 다음에 니은 f에서 g를 빼는 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은 여기서 0에서 1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0에서 이거를 2를 빼면 되겠지? 같지가 않다. 이렇게. 그 다음에 f하고 g를 곱한 거, 얘 같은 경우에는 0하고 1을 곱한 거, 얘는 0하고 2를 곱한 거거든. 네. 그러면 얘네 두 개는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요거, 얘는 g분의 f니까 g 1분의 0 이렇게 하고, 얘는 우극한은 2분의 0 이렇게, 2분의 0. 얘도 0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한다.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 이걸 이렇게 리밋을 다 써가지고 하면 식이 복잡하게 느껴져.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별도 F 따로, G 따로 조사를 해놓고 여기서 조합만 시켜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왼쪽, 오른쪽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 많이 어렵니? 한번 해보자. 26페이지 7번. 이거는 잘 풀었는데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약분을 한 다음에 남는 거를 너가 그냥 입에 툭 이렇게 쓰니까 그게 분자에 남은 거지, 분모에 남은 거지, 이렇게 헷갈려서 답을 자꾸 역수 반대 방향으로 쓰게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했고 너가 막 이렇게 답을 쓴다는 거야, 내 말은.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표현을 좀 잘 해서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답이 3분의 1입니다. 네. 전에 문제 풀 때도 내가 여러 번 지적했던 거니까 꼭 이번에는 고치길 바랄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다 풀었었던 건데 베이직생 할 때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루트 x의 제곱으로 보고 이걸 합차로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거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그때 설명했을 때 저는 유리화가 더 편해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기억나요. 그럼 지금도 똑같나요? 유리가 더 편한가요? 이거 굳이 합차 공식으로 그거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x를 네. 루트 x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여기가 x 제곱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상을 x가 아니고 루트 x로 보면 루트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x는. 네.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이렇게 보고 네.
이거를 루트 x 마이너스 3과 루트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분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더 간단하긴 해. 그래서 약분을 하면, 약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밋 x가 9로 가까이 할 때 남는 게 루트 x 플러스 3이니까 대입을 했을 때 루트 9는 3이잖아요? 루트 9 플러스 3인데 얘가 3이니까 이제 6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고, 두 번째는 유리화를 하는 거지. 이게 인수분해가 다 안 보여. 그러면은 0분의 0꼴인데 선생님 꼴파는 먼저 하라고 했잖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지금 0분의 0꼴인데 0인자를 제거해줘야 돼. 근데 이 상태에서는 못하니까 유리화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고 x 마이너스 9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루트 x 플러스 3 루트 있는 거에 켤레 가운데 보호만 다른 거를 곱해.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입. 그래 똑같지. 그렇게 해도 어차피 똑같이 6이다.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와? 자, 아까도 강조했지만 1번, 2번도 꼴파항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분자 분모에 0이 되게 하는 인자를 약분해서 한 거고,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 유리화하든 해가지고 없애주고 대입을 하는 거고, 얘도 0분의 0꼴이었지. 이거를 꼴파악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무슨 꼴이야? 앞에 괄호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얘는 그러면 1 마이너스 0분의 3 이렇게 나오잖아. 네. 무한대. 그러네. 이 자체가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긴 한데 어쨌든 0 곱하기 무한대 꼴인 거야.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여기 분모를 통일화해야 된다. 그치, 괄호 안에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된다. 통분을 하면 되겠지. 네. 통분을 하면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앞에 괄호가 x 플러스 2가 있었고 리밋이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이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되거든?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로 그때는 극한을 보내면 결국 이제 리밋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2, 왜냐면 여기만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테이블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에서도 쉬운 유형인데 그런 꼴을 파악하고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페이지 26페이지 8번.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있는 거는 무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t 이렇게 치환하기로 했지? 치환. 그러면은 리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뀌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그때 절대값이 있는데 얘는 우극한 좌극한 이거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가면 확실한 음수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꼴을 파악을 다시 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런 잔챙이들은 날려주고 가장 영향력이 큰 대장들만 분자 분모에 남겨서 정리를 하는 거였지. 아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설명했잖아, 그치? 네. 마이너스 1. 잘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애들한테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렇게 루트가 있는 형태가 있으면 일단 유리화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유리화를 안 하는 문제도 되게 많아. 그래서 골프학부터 무조건 하라는 거야. 유리화, 루트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얘는 무한대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네들보다 얘가 확실히 커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면 이걸 유리화할 필요가 없어. 예.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은지 일단 보고 차수가 같아? 예. 그러면은 가장 대장들만 남겨서 푸는 게 맞지. 예.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x로 나오는 거고 3x 해서 정답이 3 이렇게. 그래서 유리화부터 막 시도하지 말고 꼴파하기 먼저다. 자, 26페이지에 9번도 꼴팍 먼저 해야 되는데 무슨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오, 잘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구나. 그럼 이거는 어떨 때 확실하게 수렴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지. 어떨 때 수렴했어? 차수랑 개수 둘 다 같을 때. 그치. 이 문제를 볼 때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그런 것들 파악을 하면서 풀었어? 아니면 그냥 막 풀었어? 그냥 막 풀었던 것 같아요. 안 돼. 이거 파악하면서 풀어야 돼. 알았지? 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일 때 여기 마이너스를 양쪽으로 여기 네. 그거에 차수가 지금 1차로 갔고 그 다음에 개수도 지금 1로 똑같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렴을 하는 거야. 그래서 4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예. 그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걸 매번 쓰라는 게 아니고 보자마자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선생님이 쓴 게. 네. 자, 그럼 수렴을 할 거니까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거의 가운데 부호만 반대인 거를 곱하면 되겠지. 자,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거에 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하면 이제 분자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반드시 괄호를 해서 가야 돼. 그냥 쓰다 보면 부호가 실수할 수 있거든. 네. 앞에 덩어리 제곱, 뒤에 덩어리 제곱, 가운데 마이너스고 이제 아래에는 1이 있었잖아. 거기에 이거에 켤레인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거가 곱해졌을 거니까 여기에다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까지는 분자 보면 뭘 곱했는지를 다 일일이 썼는데 익숙해지면은 굳이 안 쓰고도 이렇게 갈 수 있거든? 네. 이렇게 쓰는 건 좀 어렵니? 바로 이렇게 뭘 곱했는지 안 쓰고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얘는 건들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자에는 x제곱 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a-1 x 이렇게 정리되고 4-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여기는 다 쓰지 말고 잘 보면 얘를 썼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 차에만 관심이 있어. 예. 그래서 나머지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야. 어차피 무시될 거니까. 얘 무시되고 여기 무시되고 여기 무시되겠지. 대빵인 애들만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건 x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건 x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a-1 x 그러면은 2분의 a-1 이렇게 되겠지. 극한값이. 그 값이 뭐여야 돼? 5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a-1은 이렇게 곱하면 10인 거고 a는 1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여기까지 지금 다 맞게 썼거든? 근데 너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0분의 0꼴일 때는 핵심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봐야 되는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또 어떤 걸 파악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네.
가까이 문제를 풀 때는 너가 이해를 하는데 그걸 모아놓고 봤더니 풀면서 막 막혀 중간중간에 맞게 가는데도. 그래서 그거는 다시 교재나 선생님이 보내준 영상이나 그런 풀이 같은 거를 보고 정리를 스스로 해야 돼.